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맵을 배웠는데, 그러면 맵도 마찬가지로 맵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클래스를 하나만 만들어 볼 건데, 클래스 아티클이라고 해볼게요. 게시물을 닫는 이제 클래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디가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히트 카운트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카운트라는 거는 조회수를 말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티클 인트 아이디, 그 다음에 인트 히트 카운트 생성자 메서드를 아예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 아이디, 그 다음에 아이디 값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 히트 카운트라고 적어주시고, 히트 카운트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 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일단은 데이터를 이제 넣어줘야 될 거예요.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맵 쓴 다음에 어떻게 쓰면 된다? 자, 앞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온다? 스트링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티클을 이런 식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인티저로 쓰게 되면 이제 문자열과 정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가 키고 얘가 밸류라 했죠. 밸류 값의 데이터 형태가 인티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티클을 쓰는 순간 뭐다? 데이터 형태가 아티클 타입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티클 맵이라 쓸게요. 그 다음에 new 해시맵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맵에서 풋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아이디가 가장 큰 게시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맵 같은 경우 데이터를 몇 개? 2개 넣는다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new article에서 객체를 넣는 거예요. 객체. 그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체 리모컨의 주소가 이제 그 객체 주소가 연결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120, 그 다음에 10이라 써볼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아이디는 10이고 조회수가 한 200이라 해보겠습니다.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티클이라 쓰게 되면 아티클 리모컨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인티저라 쓰게 되면 정수가 들어가는 거고, 어떤 식으로 조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와요? get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해당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했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뭐가 출력된다? 출력해보면 여러분 주소값이 나옵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해당 키를 통해서 밸류 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 얘는 뭐다?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 리모컨이 뭐예요?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당 객체를 내가 출력을 했을 때 객체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클래스에다가 뭘 쓸 수 있냐면,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했죠?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 상속을 굳이 안 써도 기본적으로 상속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클래스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해보면 여기에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toString이라는 메서드는 어떤 역할이냐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깠을 때 객체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toString을 쓰는 순간 여기 왼쪽에 이런 모양 뜨죠? 이거는 뭐다? 메서드 오버라이딩 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통 이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했을 때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드라는 어노테이션, 이런 걸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붙여줬다 해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자바한테. 이거는 현재 메서드 오버라이딩 형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리턴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안녕이라 쓸게요. 그러면 안녕이라 쓰는 순간 이 객체를 출력해보면 원래는 주소값이 나왔지만 그냥 출력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안녕이 나와요. 보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이런 식으로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그냥 안녕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반가워 쓰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둘 다 반가워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를 깠을 때 객체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리턴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id는 %t라고 쓰고요.
%D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pointed id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이 아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행해보면 뭐가 나와요? 자, 120과 10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객체를 깠을 때 생성자 메서드에 의해서 120과 10을 각각 넣어줬고 얘도 10과 200을 넣어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 출력하니까 120, 1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조회수도 같이 나오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히트 카운트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d 해서 쉼표 힌트 카운트 이렇게 쓰게 되면 조회수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투스트링이라는 거는 뭐 개발을 할 때 도움이 된다기보다, 그러니까 즉 뭐 프로그램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개발자가 디버깅 활동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 활동할 때 굉장히 좋게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할 때 도움이 되는 거지 프로그램 자체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디가 가장 큰 게시물,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출력 형태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아이디가 가장 큰 게시물 그 다음에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게시물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맵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을 때 이제 뭐 풋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 뭘 쓴다? get을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것도 리스트 사용하는 방법처럼 맵도 마찬가지로 맵 사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트하고 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맵 사용법인데 첫 번째 얘는 맵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추가하기. 자, 어떻게 추가한다? 풋을 이용해서 추가한다 했죠. 그러면 put key value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쓴다? 여러분들이 get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et. 리스트랑 비슷한 거죠. 근데 다만 다른 점은 리스트 같은 경우 인덱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하면 얘가 맵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떻게 쓴다? get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정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풋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했잖아요. 근데 데이터 수정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풋입니다. 풋. 그러면 강사님 그러면 풋이라는 건 데이터 추가라는 걸 알고 있는데 풋이 갑자기 데이터 수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현재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자, 데이터 추가를 했을 때 출력을 해보면 현재 뭐가 나와요? 자, 여기다가 aegis 맵 출력해볼게요. aegis 맵이 아니라 아티클 맵이죠. 자, 얘 출력하면 어떻게 나온다?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디가 가장 큰 게시물. 그러니까 지금 얘가 키고 얘가 밸류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키고 밸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요게 지금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가 아티클 맵 그 다음에 put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키로 접근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정하고 싶어하는 데이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new article이라 쓴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0, 그 다음에 200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250을 해볼까요? 아이디는 그냥 10이라 고정하고 조회수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출력을 했을 때 지금 이게 수정이 된 거군요. 수정하고 나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보이죠? 요게 250으로 바뀌어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해당 키하고 밸류가 없다, 해당 키에 맞는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거고, 해당 키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맵 안에 해당 키로 쌍을 이루는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다? 그 키로 접근했을 때는 데이터가 뭐가 되는 거다? 수정이 되는 거다라고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 전이죠. 수정 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수정 후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수정하기가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삭제하기가 있겠죠? 삭제하기. 삭제는 리스트하고 비슷하게 리무브입니다. 리무브를 이용해서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삭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삭제 전과 삭제 후를 나눠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삭제 전, 그 다음에 삭제 후.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키로 뭐 할 수 있다?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삭제를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봐야죠. 출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보이죠? 지금 아이디가 가장 큰 게시물 요거밖에 남지 않는 거, 그죠?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삭제도 잘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유무 확인. 얘도 데이터 유무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얘는 뭐예요? 컨테인스 키라는 게 있습니다. 컨테인스 키. 이 컨테인스 키라는 건 뭐냐면 해당 키에 맞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도 마찬가지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나오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티클 맵, 그 다음에 컨테인스 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이디가 가장 큰 게시물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현재 지금 아이디가 가장 큰 게시물이라는 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true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여러분들 가장 작은 게시물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건 없잖아요. 해당 키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다? 당연히 false가 나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테인스 키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키셋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키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키들만의 리스트 생성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키들만의 리스트 생성. 자, 그러면 키들만의 리스트 생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아까 코드 썼던 거 요거 좀 그냥 간단하게 가져올게요. 자, 여기다가 다시 리셋을 좀 하겠습니다. 에이지스 맵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철수, 짱구, 맹구, 유리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에이지스 맵, 키셋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걸 출력을 해보면 여기 철수, 짱구, 맹구, 유리가 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들만의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밸류스라는 게 있습니다. 밸류스. 자, 밸류스 같은 경우는 뭐다? 밸류들만의 리스트를 생성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럼 실행해보면 이렇게 20, 17, 40, 32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순회에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한 순회 출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전 1은 키셋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키셋을 이용한 출력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향상된 포문을 쓸 건데 스트링 키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에이지스 맵 키셋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들만의 리스트라 했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철수, 짱구, 맹구, 유리가 들어가겠죠. 그럼 실행했을 때 키 이렇게 키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보이죠? 철수, 짱구, 맹구, 유리. 그러면 아까 맵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한다 했죠?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죠. 아티클 맵 get 한 다음에 키를 이런 식으로 주면 여러분들이 키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아티클이 아니라 에이지스였죠. 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밸류도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멋들어지게 출력할 거면 이렇게 출력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여기다가 키라고 적어주시고요. 키, 그 다음에 이렇게 쓸까요?
%s, %d 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오면 되는 거예요? ages 맵에 get해서 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출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출력할 수 있겠죠. 철수 20, 짱구 17, 맹구 40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프린트 F로 써도 되고요. 프린트 F로 쓸까요? 자, 실행했을 때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데 이제 키셋을 이용한 방법이다. 그러면 요거 키값 형태로 여러분들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류수 같은 경우는 참고로 순회를 출력할 수 있지만 밸류수는 뭐가 안 되냐면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게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밸류밖에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int 밸류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밸류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키하고 밸류를 동시에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뭘 쓸 수 있냐면 엔트리 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리 셋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얘도 함수예요, 함수. 결국에는 for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맵 쓴 다음에 여기서 맵 쓴 다음에 엔트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마찬가지 스트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밸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라 쓰고요. 그러면 ages 맵 엔트리 셋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트리 요거는 꺽쇠죠. 잘못 썼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데이터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실행했을 때, 자, 철수, 짱구, 맹구, 유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괜찮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데이터 한 다음에 get key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키만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엔트리 셋을 하게 되면 키값 형태로 여기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get key 하게 되면 키만 가져올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value라 쓰게 되면 get value 했을 때는 value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string key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int value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출력 형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key 그러면 철수, 짱구, 맹구, 유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 값을 한꺼번에 얻어와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은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인데 아까 여러분들 포이치문이라는 게 있다 했죠. 자, 맵도 마찬가지로 포이치문을 이용해가지고 순회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자, ages 맵이라 쓴 다음에 여기다 키셋이라는 걸 쓰면 돼요. 자, 키셋은 키들만의 리스트를 만든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for each를 쓴 다음에 키 아니면 이제 뭐 메서드 참조 연산자를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이 키만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어차피 키만 출력할 거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자, 그 다음에 밸류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밸류수 똑같아요. 여기다 밸류수만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밸류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럼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랑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력한 거랑 똑같은 거다. 자, 마찬가지죠. 얘도 똑같아요. 자, VALR 쓰고요. 이런 식으로 출력한 형태랑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트리셋 같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다 엔트리셋이라 적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포이치 적어준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때 get 키하고 get value를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F를 쓸까요? 이거 씁시다. 포매티드 뭘 쓸까요? 데이터 get key, 데이터 get value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여기 잘못 쳤죠? 네, 아티클 맵이 아니라 에이지스 맵인데. 자, 잘 되죠? 철수, 짱구, 맹구, 유리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 어차피 얘도 이제 엔트리셋을 이용해서 출력할 바에는 지금 보니까 컨트롤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안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지금 요렇게 쓴 거랑 요렇게 쓴 거랑은 결국엔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엔트리셋을 쓸 바에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키하고 밸류를 포이치문을 통해서 동시에 가져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맵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굳이 얘 같은 경우는 엔트리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요게 좀 더 나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는 엔트리셋보다 나은 방법. 그 다음에 포 이치문을 키 밸류를 동시에 얻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